위원장님, 네.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이야기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느 정도 뭐 거의 뭐 무르익었다 할지 아니면은 뭐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이고 인재 영입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접촉하고 있는 분이 두세 분 정도 계시고요. 네. 그분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이 경쟁을 위해서는 또 야권이 힘을 모아야 지방선거에 승산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평화당과의 관계 설정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저는 세력이 약하면 힘을 합해야 되는 거고요. 이익은 나누되 힘은 합치는 게 선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는 두 개의 정당이 힘을 합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이익을 합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과거 국민의당에서 한 당을 했던 두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야권 연대를 한다라는 것, 특히 호남 지역에서 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구도가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을 네. 지켜보시면서 뭐 느끼셨겠지만 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뭐 또 후보자들 경선 배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네. 시장 선거에서는 오로지 네거티브로 일관하면서 극한 대립을 보여줬고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경선 컷오프 시키거나 혹은 통과시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언론에서도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견제받지 않으면 이런 언제든지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당과 힘을 합쳐서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네. 단순히 선거의 이익이기 때문에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20석입니다. 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30석이 결합되면 50석이 되는데요. 네. 선거연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헌연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개헌이 무산이 됐습니다만 바른미래당과 네. 민주평화당, 정의당 연대로 더 큰 연대로 개헌이라든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는 모든 당이 이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지방 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기 원구성을 매개로 네. 야권 연대가 원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명분이 있는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네. 어떤 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의 큰 틀에서 이번 지방선거도 접근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단순히 선거 연대가 아니고 이후에 어떤 뭐 정치 상황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개혁 연대라고 볼 그렇죠. 수도 있는 거죠. 야권들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결국은 국민의당으로 뭉쳐있던 정당이 서로 깨졌다는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대 차원에서 이번에 선거에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저희 방송에 나와서 교섭단체만 유지된다면 전남지사 출마 못할 이유 없다 이런 발언도 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민주평화당 지금 뭐 이렇게 그 교섭단체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 또 비례의원들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출당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출당 조치를 통해서 서로 뭐 연대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당 내부자가 아니어서 발언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박지원 의원의 그 발언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호남에서의 야권 연대를 하자라는 제안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읽고 받아들인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찌됐건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네. 어떤 결단으로 내려질지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떤 결단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확정이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권 연대를 복원할 수 있다면 대승적으로 비례대표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더 이상 바른미래당이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붙들고 있어서
실익을 얻는 부분도 없고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도 크지 않다고 네.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그런 모습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의 정치 변화 또 서로의 어떤 정책적인 연대를 위해서도 개혁 연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서로 이 비례대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선거에 대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